안녕하세요. 대출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경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출 영상인 줄 알고 오셨는데 갑자기 경매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경매 이야기 중에 그 중에서도 지분 경매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깊지 않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현실에서 바로 돈이 되는 지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분 경매 물건 선별 포인트 4가지를 가장 간단하지만 정확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 경매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준만 잘 잡으면 오히려 가장 예측 가능한 투자가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분 발생의 원인인데요. 지분이라고 하면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통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한 아파트에 공동명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남편 2분의 1, 와이프 2분의 1 이렇게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를 지분이라고 하고요. 그 지분, 즉 남편분의 소유 2분의 1이 경매로 나오는 것을 지분 경매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지분 경매의 물건을 뽑는 선별을 하는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4가지 정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에서 물건의 선별 포인트는 오늘은 주택에 대한 부분들만 4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공유자의 수를 가장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공유자가 과도하게 너무 많으면 협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자식이 많아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초보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아무래도 공유자가 좀 적으면 적을수록 협의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상에서 상속이나 매매, 증여나 이렇게 등기가 소유권이 변화된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과도하게 너무 오래됐다. 1999년 이후로 아무런 등기의 변화가 없다가 최근에 가압류로 지분이 하나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현재 그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지, 거기 살고 계신지, 아니면 살아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조사에서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뒤에 처리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유자의 형태가 부부나 자녀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떤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손쉽게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랑 딸만 있었는데 딸이 지분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어머니가 이제 그 집을 거주하고 있으니까 사줄 것이다 라고 낙찰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딸이 친딸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딸은 병원에 가 있고 어머니는 그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같이 매도를 진행하긴 했습니다만은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분은 그런 이해관계적인 부분들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론도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부다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이다 하더라도 어떤 관계가 친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임장 가서 조금 조사를 해보시면 훨씬 더 낙찰을 받고 처리함의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다른 지분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식이 A, B, C가 있는데 A의 자녀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면 이게 제3자가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B를 낙찰받았을 때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 지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독립을 분할 소를 한다든지 협의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초보분들이 간단하게 찾아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공유자의 수가 3인이거나 소유권이 이제 등기되는 시점, 상속이나 증여가 되는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거나 공유자의 형태가 이해관계인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다른 지분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된 적이 없는 등기부상에 있는 물건들을 먼저 선별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가치 자체를 일단은 평가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약간 방치 수준의 집이다. 이럴 경우에는 가치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지 않죠. 그럴 때는 땅의 가치가 좀 있다. 그러면 그렇게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건의 가치를 볼 때 실거래가나 시세를 파악을 합니다. 지분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완전 호가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그냥 적정한 평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만약에 이걸 낙찰 받아서 공유자한테 다시 되파는 거를 하더라도 결국은 공유자 입장에서 또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지불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제가 조금 저렴하게 사고 또 공유자분들이 시세보다 조금 비슷하게 산다거나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맞기 때문에 시세 파악은 꼭 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체 경매시 낙찰가를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집이 빈집이었어요. 그러면 공유자들한테도 별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집이라면 이거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형식적 경매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이, 건물은 거의 방치 수준이니까 가치가 없겠죠. 그러면 토지의 가격으로 전체 경매가 들어갔을 때에 낙찰가가 몇 프로 되는지를 예상을 하셔서 역으로 입찰가를 산정하셔야지만 나의 수익 공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2억 이하 주택으로 하신다면 주택수나 이런 부분에도 크게 영향 없이 취득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자의 자산이에요. 저희가 지분을 하면 지분을 낙찰받아서 공유자들한테 다시 되파는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공유자가 결국은 그 지분을 사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렵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공유자의 주소를 봤는데 임야로 되어 있는 분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로드뷰를 돌려보면 7년 전에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집을 허물고 이제 다른 데로 가신 거죠. 그럴 때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입이 거기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소송을 해서 다시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고스러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공유자의 주소들을 보면서 공유자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공유자의 자산을 어느 정도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연념을 해서 물건을 선별하시면 실패할 확률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대화가 안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피치 못하게 이렇게 병원에 계신다거나 이렇게 만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공유자로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 분이 공유자분 중에 한 분이 미국에 계셔가지고 송달하는 데만 한 몇 개월 이상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협의가 또 어렵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쉽지 않기 때문에 공유자들의 상황까지도 저희는 등기부나 나머지 임장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지만이 입찰을 하시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확률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향후에 더욱더 발전될 곳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분은 하나 더 생기는 게 뭐냐면 공유자에게 의미가 있는 부동산이에요. 아버지가 집을 지어서 그 집을 지금까지 한 60년 정도 보존하고 있었다면 공유자들한테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 같은 이제 일반 매매로 되기보다는 저희가 지분을 낙찰받아서 바로 바르게 되팔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 물건도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치가 없는 부동산의 첫 번째로는 도로인데요. 물론 도로가 모두 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분에서 봤을 때는 도로가 누군가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지분 비율로 사용 부동산, 구분 소유적 관계라고도 하는데요. 구분 소유적 관계는 감정평가서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낙찰을 받으실 때 이게 구분 소유적 관계구나 라고 알고 낙찰을 받아서 쓰시면 괜찮지만 난 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되팔겠다, 공유물 분할 소송하겠다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입찰하시면 괜찮지만 모르고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구분 소유적 관계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기 같고요. 그리고 공유의 형태가 공동투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좀 이해관계가 있는 상속, 부부, 종중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도 조금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분 경매는 결국 이제 물건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의 좀 다른 싸움입니다.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구독에서는 매주 직접 분석한 물건들과 입찰 시 체크해야 할 실제 포인트들을 정리해서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지금 스터디 하시는 분들, 회원님들의 낙찰 사례나 처리되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구독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은 톡톡으로나 개별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정신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기준이지만 정보의 흐름을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는 그 길을 비춰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자산을 바꿉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출안이었습니다.